나 취업만 하면 나 챙겨줘. 평생 나 책임져.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친구들이 상방이 계속 열려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내가 너무 그냥 지식이 많고 똑똑해. 나 1등급이야. 거기서 이제 만약에 끝났네.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많아서 이게 돈이 전국을 찌르셨어요. 크리에이터들이 성원료는 사실 아웃풋을 유도하는 엄마표로 가는 것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홍공 선생님 모셨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공!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에서 한 17년 정도 영어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 영어 교재를 많이 한 60권 정도 쓰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위한 영어 학습을 하도록 돕고 있는 홍공쌤 허준석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사실은 제가 EBS 쪽의 선생님은 처음 모셨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콘텐츠 중심의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네. 소위 엄마표 영어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현재 어떤 영어 교육 평가 방식에 있어서 그럼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어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 많이 못 모셨는데 뭐 퇴사를 하셔가지고 새로 이제 교육 사업도 잘 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통찰 그런 거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사실은 입시 영어의 뭐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실은 그 입시 영어보다도 입시 영어 자체에 대한 교육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무시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제는 떠나셔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 이제 영어 교육 평가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걸 듣는다고 뭐 아이의 1.1점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서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절박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평가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저희 선배분들이 학력고사 치를 때 기억나시죠? 그죠? 공부하면서 뭐 코에 휴지 맞고 열심히 해서 성적 올려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분들이고 이제 교육의 어떤 힘을 이제 체험을 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이 학력고사만으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94년도에 치러진 것이 이제 수능이고 이제 모체는 이제 미국의 이제 SAT가 되겠죠. 이제 멀티플 초이스니까 이제 객관식 형태로 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었고 그때 이제 94년도만 해도 이제 2차례 봤었잖아요. 2번 봐서 어느 것이 더 낫나 해서 그걸 선택을 하는 식으로 실시를 했고 그래도 초창기 수능은 굉장히 좀 기존의 학력고사하고 다르게 참신하고 창의력을 살리고 기존의 문제집에서 그냥 패턴 드릴만 해서는 도저히 이게 뭐냐 하는 굉장히 신선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어떻게 파격적 그리고 교과 통합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탐구다라고 하면 이제 지도를 줬는데 선택지 1번은 한국사 내용 2번은 막 세계사 내용이고 세계지리, 막 한국지리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전공자 선생님은 풀기가 힘든데 오히려 전교권 친구들은 이제 이 종합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푸는 이런 이제 웃지 못할 거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학교 뭐 시험이라든지 그 밖에 있는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패러다임 시프팅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거로 또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또 제 세대고 그렇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잘 살게 돼서 저희도 또 한 번 이제 교육에 어떤 힘을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뭐 이제 40 중반 뭐 50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막 한참 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즘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평가가 좀 큰일 났다고 생각됐던 것이 AI하고 코로나 팬데믹 두 가지가 너무나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 그러셨구나. 그게 없었더라면 사실은 수능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겪어보니까 어때요? 학교도 막 초반에 셧다운 되고 그죠? 온라인 수업해야 되는데 그 퀄리티 어떻게 느끼셨어요? 열심히는 하지만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고
이 IT 강국인 한국이 사실 IT 강국이 맞나 맞아요. 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우리도 이런데 뭐 다른 선진국이랬던 나라들도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다 그냥 폭망이었단 말이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렇죠. 또다시 팬데믹이 안 온다는 보장도 없죠. 불확실성이 더 커진 시대라는 것이 확실해졌고 네. 요즘은 기후도 굉장히 로컬성이 맞아요. 강해져서 엉망이지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식을 많이 넣고 빨리 끄집어내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대응이라는 게 유연하게 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AI. AI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일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이고, 그거를 이제 뭐 딱히 내가 하는 일하고, 아직은 AI가 좀 먼 것 같아 하는 분들은 AI 뉴스는 많이 들어도 체감을 세게 못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 생산을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하청을 맡긴다든지, 제가 생각 한참 해서 만들었어야 될 것들을 너무 개요부터 어떻게 보면 예문이라든지, 심지어 어떤 단락까지 너무나 쉽게 만들어주고 몇 차례 코스만 거치면 예전 같으면 인건비만 9명, 10명 했을 것은 이제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럼 당연히 인건비가 안 드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AI가 주는 생산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예전에 우리가 매뉴얼 수작업의 어떤 노동을 하던 시대에 굉장히 값진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지적인 걸 생산을 하고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꾸로 그냥 기존의 지식을 갖고 평가하고 이 사람 똑똑하네 했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은 이제 그 사람이 똑똑한 게 필요가 그냥 없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약간 좀 먼 얘기처럼 느끼시는 이유가 대다수의 우리 그 교육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생산보다는 소비하는 영역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콘텐츠도 만들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전환하시는 일이 되게 큰 도전이기는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사실 전환을 왜 굳이 해야 되나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든 걸 쓰면 네. 되는데 라는 건데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만약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제자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이제 취업할 때가 바로 즉각적인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세대까지는 괜찮아 하는 분들도 당장 우리에 연결된 우리 아이들은 네. 서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회사 한번 고용을 했는데요. 네네. 좀 극단적이긴 한데 학번을 아예 안 받습니다. 1도 안 받습니다. 그분이 검정고시인지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뭐 트레이닝을 뭐 1년간 이런 게 아니라 일머리 좋은 친구들이 이쪽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면 맞아요. 바로 이제 실무부터 투입을 해서 그렇죠. 그 매출 올린 것 같고 바로 회사를 굴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회사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실무적인 어떤 감각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 그렇죠. 네. 뭐 부대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말했던 AI 기반으로 해서 뽑으면 되고 네네. 그거를 뽑는 방법을 그 친구한테 트레이닝을 하면 배울 자세가 돼 있는 친구는요. 그걸 너무나 빨리 배우고 그게 상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뭐 진짜 우리가 석사 박사를 해야 그런 걸 익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자세, 끈기 이런 거 있는 친구를 딱 뽑아 놓으니까 제가 판단이 역시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그 친구는 회사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맞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더 확신을 얻은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뭐 잘하네 하고 나중에 딱 열었을 때 스카이 역시 이럴 수는 있지만 네네. 거꾸로 스카이니까 내가 끌려서 고용하는 일은 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이제 내린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엄연한 회사 대표님으로서 사람을 고용할 때에도 실제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뭐 경험적으로 지금 그 데이터를 쌓아가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들으시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겪는 것 이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한국 민족들이 네. 성격이 엄청 급하기 때문에 들으면 그래서 우리 애 뭐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막 연필 그쵸, 들고 그쵸. 준비를 하고 네네네. 입시 일단 시키세요. 네. 아이가 버틸 수 있고 한다고 하면 네. 일단은 하는 게 맞죠. 이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험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단순한 지식만을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는 먹고 살기가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최저임금 올랐다라고 해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 올랐어? 이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해서 맞아요. 바로 그 최근에 맥도날드 네네. 시급 미국에서 20불 넘었어요.
노동자들 인터뷰를 하면 그 근로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와 드디어 인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20불 넘었어 네, 네. 라고 하지만 물가는 더 이렇게 올라가고 플러스 이제 뭐 고기 굽고 이런 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로봇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음. 그 생산성이랑 수익률로 보는 거니까 당장은 좋아하지만 네, 그 노동자분들은 안타깝지만 대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적 자원에 의존을 해왔던 이 한국이 인구도 급감하는 그렇죠. 내수 산업이 지금 무너지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전. 저는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 이제 외국인들하고 지금 사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럼요. 네네. 그러면 뭔가 언어가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바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의견이란 걸 낼 수 있어야 되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창기 수능이 아닌 지금 EBS 연계를 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 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였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역량하고는 좀 멀어지는 실제 역량. 그쵸. 네. 정확성 테스트에 점점 다가가고 음. 그걸 우리는 지금 뭐라고 믿어요? 공정이라고 믿어요. 맞습니다. 동시간에 딱 시험이 쫙 쳐서 일렬로 해야 솔직히 한국 사람들 그래야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에 대한 것을 그 공정에 대한 담보로서 우리 미래에 대한 생산성,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어. 그럼 어떡할 건데? 라고 또 하기 때문에 네. 반복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오지선다에서 찍고 옛날 이제 필자란다. 그 출제자. 출제자도 중요한데 출제자가 신이 아닌 이상은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3, 4번 중 우리 맨날 헷갈리면 찍잖아. 이게 3.7 느낌인데 4번을 찍는다든지. 네네.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내가 찍는 게 앞으로 필요할까요? AI가 찍으면 그냥 그 싹 다 나오는 것인데 네. 그쵸 보고서 쓰고 이런 것도 다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이 하지 못하는 거를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즉시 제가 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실무형 강자들이 롱런을 한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급여가 딴 분들보다 더 많이 미국처럼 이제 미국도 한 20만 불 이렇게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2억, 3억 연봉을 받고 오히려 아까처럼 단순하게 가게 되면 이거는 뭐 AI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냥 사람 쓸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연봉이 제가 볼 때는 더 안 나오는 그럼 중간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교과서에 있는 거라도 틀린 거면 내가 틀린 것 같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약간 비판적인 네. 입장에서 한국 생각을 사람은 개진할 수 있는 능력. 주어진 걸 너무 잘한다니까요. 훌륭해요. 저 인정해. 한국 사람은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해외 왔다 갔다 해보니까 네네. 딱 거기까지였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우리보다 더 값싼 노동력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걸 대체하고 있고 네. 승리까지 지금 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금 비웃을 때가 아니에요. 네. 그들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해야 될 파트너고 동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애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는가 정도 생각을 해야 그래야 취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는 거지. 나 취업만 하면 나 챙겨줘. 평생 나 책임져. 그런 거 이제 없습니다, 이제.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안 맞아서 스스로 나오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제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직 생산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사실은 그게 뭐 우리는 창업할 거 아닌데 이런 게 아니고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미리 경험해보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와 태도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수용하려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때 실제 능력도 쌓을 수가 있고 뭔가 그 변화하는 어떤 세계 정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자신을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잘 통해서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재밌죠. 네, 네. 이게 그럼에도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애들도 내신 시키고 네. 당연히 필요하고 본인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학원 필요해? 라고 하면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부모의 이제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는 먼발치에서 우리 애들은 나중에 실무 능력, 일머리가 좋고 배움에 있어서 늘 열려있는 자세를 부모한테 이제 받고 잘하면 이 친구들은 상방이 계속 열려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 근데 이미 내가 너무 그냥 지식이 많고 똑똑해. 나 1등급이야. 거기서 이제 만약에 끝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사고로 들어가기도 쉬울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고 그런 친구들도 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왕이머리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려면 사회적으로 그런 부모님들이라든지 진짜 더 훨씬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에이, 그래도 이러니까 얘는 다 끊어야 돼. 음. 라고 하는 게 아직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평가가 이제는 네. 좀 시프팅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수능 지 아. 20년 넘었거든요. 아니, 30년 전에도 똑같아요, 선생님. 저도 학력고사 세대이지만,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저도 시험 감독하면서 이렇게 막 원이랑 문제를 예,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일단은 너무 똑같아. 안타깝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위에서 네. 탑다운되는 정책이 음. 아직은 변할 그게 딱히 크게 없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것으로 큰 분란 없이 네. 줄 세우기를 잘해왔다. 네. 인정합니다. 효율성이 있죠. 그죠? 네. 근데 효율성의 교육만으로는 이제는 음. 안타깝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북미에서 말하는 공정은 달라요. 엄연히 말하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불공정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AI와 불확실성,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진짜 이 시대의 공정이 맞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두렵죠. 왜냐면 한국 이런 말 하면 돈 엄청 맞거든요. 아니, 저도 선생님 이런 말씀을 평소에 제 채널에서 많이 드리는데, 정말 평등을 지향한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에 굉장히 공감한 마음이 있어요. 당연하죠. 교육 격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깝더라고요. 이 교육 격차가 이런 오픈 마인드에서 조금 이렇게 좁혀질 수 있기를 저는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제 불공정하다고 여기시면서 오히려 폐쇄적인 사고가 계속 우리나라에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더 좋은 교육,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핵심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못 받고 있는, 다 같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자체는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진짜 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해외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들 데리고 외국 나가면서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만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교육자로서 네. 다 이걸 이제 체험을 하면서 해외 도는 걸 보고 한국에 또 우리 네. 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팔로워들 많잖아요. 전파를 하고 그분들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라도 네, 네. 그런 게 좀 전파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이 채널에 나왔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통하는 말씀들. 네. 근데 이제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최근까지도 많은 콘텐츠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오래 살 것 네. 같아.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아이비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열린 교육, 그래서 이제 인풋의 교육이 아니라 좀 아웃풋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비 관련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사교육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 아이비 교육이 실제로 사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네. 한국은 인적 자원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갖고 먹고 살고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상대평가에 길들여진 민족이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됐던 사교육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섀도우 에듀케이션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홍콩쌤 말한 것 때문에 사교육이 급증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B로 바꾸든 C로 바꾸든 D로 바꾸든 어쨌든 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혹은 내 아이가 원하는 걸 더 뭔가 투자해주고 싶은 거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욕망인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비가 들어와도 그거에 맞춰서 사교육은 지각 변동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아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채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공채가 수능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다 같이 한 그렇죠. 날짜에 시험을 봐서 그러네. 회사에 들어가고는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해외에 있는 어떤 인재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조차도 공채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잘 눈여겨보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어떤 현대의 채용 시장의 변화가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인재의 어떤 기본 역량, 갖추어야 될 역량,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제적인 실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AI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인지적인 능력들보다도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조명이 되어져야 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 채널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네.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굉장히 말해서 이게 돈이 전국을 되면 찌르셨어요. 크리에이터들이 다 몰려오는 사실은. 그때 되면 사실은 저는 또 그 다음 단계로 가 있을 거예요. 돈이 그쵸. 안 되는 데로 또 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욕을 먹어도 저나 바다별리 네. 그 포지션은 그래도 지금 일단 리딩을 하는 상황이고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말했던 것들이 또 굉장히 네. 한국에서 스탠다드가 네. 될 거라 생각하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글로벌한 스탠다드를 한국에 끌고 와가지고 이미 좀 맞아요. 많이 체험을 네. 하시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또 해외에도 갔다 오셨으니까 사실은 그 IB 교육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문해력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아웃풋 교육, 뭔가 다른 영역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문해력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순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읽고자 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이 딱 거기까지였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IB 교육은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선생님께서 지향하시는 그리고 주장하시는 앞으로의 어떤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업 시장에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기보다는 뭔가 이제 던져졌을 때 그 과업을 본인이 기획하고 하고 실천도 해보고 피드백도 해보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좀 놔둬도 어느 정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딱 다음번에는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직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창업을 하게 될 때 꼭 데리고 간다든지. 맞아요. 함께 협업하고 싶은 직원. 네. 그렇다면 이 수능형 친구들이 나와서 다시 이 친구들 트레이닝 하기에는 20살 넘어서 나와가지고 긴 거를 빠른 시간에 읽고 딱 답 하나 딱딱 정교하게 찍던 친구들이 갑자기 뭔가를 이제 기획을 해봐라. 그쵸. 뭐 해라.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거든요. 달리기 하는 애한테 수영시키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써보고 끄집어내는 것을 사실은 해야 되잖아요. IB 말고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사실 있어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왜 IB를 말씀드리냐면 이렇게라도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교육은 바꿀 생각이 1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B를 도구로 이제는 한국 교육도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에서 네. IB를 쓰는 거지 전국이 IB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 교사 어떤 수급 구조나 발령이 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너무 알기 또 때문에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고요. 네. IB가 당장 보편화돼서 우리 애가 갈 수 있게 되는 것도 저는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IB를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는 평가 시프팅을 했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능에 이제 논술수를 이제 부분 도입하겠다. 저는 부분 도입까지는 괜찮다 생각했어요. 전면이면 사실은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저도 그거는 사회적으로 아직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고 하지만 네. 영리한 토끼는 굴을 여러 개 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부분적으로 해보고 테스트했던 그 똑똑한 분들 많잖아요. 박사하신 분들, 현장에 하신 분들, 교수님 많을 텐데 이런 서술형이라든지 논술에 대한 평가를 조금씩 해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의 공정성을 하면 사람들이 이것도 이런 점이 괜찮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공정의 컨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재정의를 내리는 시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코리안 바칼로레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벤치마킹을 해서 네. IB나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좀 급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해서 이제는 정치하신 분도 그렇고 이걸 단순히 선거 캠페인으로 쓰기보다는 전혀 정치랑은 상관없는 네. 정말 순수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 어떤 이런 4차 산업시대를 이끄는 사람 말로만 이렇게 돈만 뿌리면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이렇게 우리가 태블릿 나눠주면 뭐하냐고요. 그렇죠. 밸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건데 뭔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새로운 게 들어온 거예요. 뭔가 이것도 400배 늘어나겠구나. 너무 막 올인해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라는 그 경고를 제가 이제는 목 놓아서 IB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IB가 보편화된다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평가를 우리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에 잘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인풋에서 벗어나서 좀 아웃풋의 어떤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 답답한 게 한국 애들이 뭐 물으면 네네. 답을 안 해, 애들이. 오, 그러니까요. 성적은 잘 나오는데. 진짜. 겸손, 약간 뭐 온순, 차분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정말 느끼실 것 같아요. 그게 좋긴 한데 이 손을 들고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어필을 하지 않으면 파일을 따낼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그러면 누군가 고용돼서 조용히 일하는 기계 정도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 우수한 친구도 말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네. 엎드려 자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고 이유가 현재. 없어지니까 네, 딱히 네. 공부를 했을 때 정확성 테스트인데 딱히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래 초등은 저는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전 세계 돌면 한국 정말 강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중학 고등 가면서 내신하고 수능 올드해지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창의력이 좋았는데 시험 보니까 영어가 55점 나왔어. 원서읽고 잘하는데 왜 55점이지? 이 지역에 학군지라 했는데 시험이 세요.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엄마 아빠 했더니 55점밖에 안 나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기가 죽잖아요. 그럼 다시 얘를 이제 정확성 테스트 문제 하다 보니까 이걸 죽이게 되니까 저는 중등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막혀 있다. 평가를 안 뚫으면 네. 안 바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를 바꿔야 평가를 바꾼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학교를 모르고 학교 선생님들은 바꾸고 싶어도 맞아요. 탑다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결국에는 개개인의 어떤 교육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가 대중이 조금 이런 교육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딱 우리 인식만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퍼. 네. 더 그렇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훌륭한 민족인데 해외 나가보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없어요. 진짜 똑똑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민족인데 이 대단한 교육 겁니다. 앞에서 근데 교육에 있어서 뭔가 다음 단계를 하기에 지금 좀 주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맞아요. 해외 나가 있는 한국 분들은 그것도 지금 뚫고 있어요. 네네. 여기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주저하고 있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입 다물고 뭐 유튜브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저도 그렇고.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우리가 뭐 당장 뭐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위 엄마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뜨겁기는 했는데 이제 엄마표 교육에도 방향성이 두 가지잖아요. 이제 학교의 어떤 그 로드맵을 따라가는 엄마표가 있을 수가 있지만 홈스쿨링 느낌. 그렇죠. 약간 홈스쿨링 느낌으로 이렇게 좀 아웃풋을 유도하는 엄마표로 가는 것이 또 대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좀 스피킹 아웃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렇게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흥분했네요 제가. 좀 흥분하셨어요. 이런 걸 말할 기회나 공간이 딱히 없어서 없으셔가지고 항상 인터뷰만 하시고 말이야. 그렇죠. 아니면 제 라이브 할 때만 이렇게 그렇죠. 하다가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조금 기분도 좀 시원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앞으로 종종 또 우리 각자의 채널에서 좋은 말씀들 조금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계속 함께 고민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좀 함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예. 여러분들의 자녀를 고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해력도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은 조금 꺾이긴 했지만 문해력이 한때 또 교육시장에서 돈이 좀 됐습니다. 돈이 되면 옵니다. 너무 리얼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생산자 입장이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홍보비 지출하고 뭘 기획하고 다 보다 보니까 근데 문해력은 이게 왜 제가 조금 약간 역습이라고 하냐면 원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었고 그렇죠. 이미 있었던 거고 그럼요.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두드러진 사실은 현상이고 그리고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 노력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동시에 우리가 사실은 더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뭐 독서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결국 문해력, 뭐 독서, 비판적 사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직접 경험이라고 봅니다.
간접 경험이잖아요, 독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같이 독서에 빠져 있는 거죠. 네네네. 독서에. 독서를 한 애가 똑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해외를 돌면서 혹은 세계 무대를 제가 사업하면서 느낀 거는 그릿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책에서 읽은 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정말 제안을 하고 이 사람이 거절했는데도 내가 진짜 맞다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라고 따지면 그 끈기와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서책에 있는 것을 현장에 연결하고 그다음 내가 공부한 것을 현장에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경험을 제가 볼 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타임이 많잖아요. 그 골든 타임 때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은 외국이 아니라 뒷동산에 가더라도 그럼요. 네. 집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내가 돗자리를 깔면 이 돗자리가 나의 거실 바닥이 되고 그 안에 날아갈 것 같으니까 가방을 올리고 거기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내가 하던 또 루틴. 그러니까 즉 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하던 것을 하는데 그 가변성 안에서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저는 직접 경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면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나 읽는 책에 있는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랑 100개 중에 하나만 딱 걸려도 이 아이는 공부할 이유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이도 호기심이 더 많이 생기고 거기에서 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좀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책을 보았을 때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뒤로는 지식을 얻어도 실제 어떻게 연결되겠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네. 실천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천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문해력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해력은 원래부터 중요한 것이었고 디지털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갭을 좁히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지 사실은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자라면서 기회가 있다면 가까운 데든 어디든 먼 데든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루틴을 실천하게 하는 게 진짜 제가 볼 때는 문해력, 일머리를 키우는 거라 생각합니다.